2025년 1월 13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먼저 공유해보겠습니다. 1316일까지는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일부 종목은 세로니, 일부는 이후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2415일엔 미국 PPI와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미 금리 인하가 시작된 후라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35일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들리는 소문엔 금리를 0.25% 인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을 보고도 올리는 미친 짓을 할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판은 동결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지만 또 모르죠.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한국 경제 난이도를 한 단계 높여놓을지. 현재 기준금리 3.0%입니다. 4. 금요일엔 미국 증시 옵션 만기일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고가 종목 혹은 저가 종목의 등락률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지난주 목요일은 고인이 된 지미 카터 대통령 장례식으로 휴장을 하고 다음날인 금요일 열린 미국 증시는 수요일에 이어 연속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주요 지수 모두 마이너스 1.52. 5% 내외의 하락폭을 만들었습니다. 3. 하락 이유를 같이 공유해봐야겠죠. 금요일 하락으로 주요 지수 모두 12월 산타랠리 초입인 2024년 11월 말에 위치한 지수 위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을 달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끄적임에 계속 공유하며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4.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발표가 되었고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되었습니다. 자, 단순하죠? 해석해보니 고용도 잘 되고 실업률도 낮아졌으니 미국 경제는 좋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증시는 언제나 해석이 지 멋대로입니다. 굿 뉴스가 배드 뉴스로 해석이 된 겁니다. 왜냐?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데 금리 인하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거죠. 자, 재미난 환율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고용지표 긍정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 달러 인덱스 급등, 우리의 원달러 환율은 순간적으로 1475원을 찍고 1473.08원에 마감했습니다. 국내 외환 당국에서 일부 관여하여 관리하던 환율이 아무 의미 없게 폭등해버렸습니다. 지금 1480원 내외의 환율은 2008년 말 2009년 초 리먼 브라더스,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을 때 원달러 환율이 도달했던 가격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2009년 3월 원달러 환율은 최고가인 1598.65원을 찍고 미국 정부의 무한정 달러 풀기가 시작된 후에 1000원대까지 내리 하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6. 현재 원달러 환율 흐름을 시나리오를 짜보겠습니다.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내외, 국내 언론이나 금융권에선 1,500만 1,700원대가 새로운 유노멀의 가격대라고 보고 있다고 작년 12월 31일 한 해 마감 끄적임에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불리는 자들의 의견은 각자의 생각에 맞춰 참고만 하면 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투자자의 사견을 첨부하자면 이번 환율 급등락의 기준선은 1,500원대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400원대 방어는 이미 어렵다는 걸 알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1,400만 1,450원대를 추정하던 국내 외환 당국에서 계엄 사태라는 정치적인 리스크는 예상 시나리오에 전혀 없었을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과 미국 등 전 세계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을 제외하고는 예상 시나리오에 없던 이슈였을 겁니다. 계엄과 정치권 어수선함이 대한민국 환율 1,400원 돌파의 모멘텀을 제공해 주었고 이젠 1,500원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외환 당국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이번 주 금통위 결정이 있습니다. 이 환율을 보고도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각자 도생 시즌에 돌입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는 행위가 결국 더 큰 부동산 후폭풍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환율의 방향은 1,400만 1,450원 내외를 우선은 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인 1월 20일 전후에 트럼프의 첫 행정명령이나 정치적, 경제적 행보가 미국의 달러의 강세와 국내 환율의 추세적인 변곡점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8. 언론의 표현이 웃기기도 합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 덕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불가피라는 게 하락했으니 짜 맞춘 듯한 해석입니다. 이미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4회 정도 할 거란 기대이자 희망사항에서 작년 FOMC를 통해 최소 2회에서 많아야 3번이 될 거란 걸 언지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은 하고 있었고 25년도엔 속도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입니다. 2025년까진 결국 4.0%, 운이 좋아야 3.75%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이 좋다는 건 결국 지금의 지표 해석 논리로 보면 미국 경제가 꼬꾸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의 표현은 같은 내용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참고하되 글로벌 지표와 메인스트림의 흐름을 계속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흐름을 놓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9. 어찌되든 이번 고용보고서 이후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대형 금융사에선 제각각 다른 전망을 하지만 금리 인하는 많아야 최대 2회 정도, 시기는 5, 6월 시작, 그리고 일부는 반대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스탠스를 밝혔습니다. 10. 지난주 금요일은 한국 증시 주특기인 주말 앞두고 하락을 시전했습니다. 목요일 옵션 만기 이후 바로 삼성전자를 매도해주는 센스를 보여주는 외국인 형님들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코스피는 마이너스 0.2%,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0.7% 내외로 그래도 최근 오른 추세 대비해선 선방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는 2500 지수를 살짝 깨주고 다시 반등해주는지 코스닥은 700 지수를 살짝 깨고 반등한다면 차트로는 안정적으로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만드는 걸로 보고 이 정도 등락은 열어두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10일 지난주 금요일은 강한 게 수급이 들어왔던 반도체 섹터들과 2차전지들도 주말을 앞둔 차익 실현 일부와 숨고르는 모습이 나와서 크게 재미를 보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목요일 급락했던 양자 암호 테마주들이 투매 물량을 흡수하며 반등에 성공해주어 다시 상승 여력을 만들어둔 모습과
로봇이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이며 장 막판엔 상승분을 우선 반납해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후 전부터는 미국 3불 이슈가 강하게 나오며 3불 테마주들이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 직접적으로 연계된 종목은 거의 전무하지만 그냥 테마로 쳐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2. CES 2025는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첨단 기술과 비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장 화제가 되고 이슈는 양자 로봇입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주도했으며 향후에도 이쪽 섹터는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와 관련해선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에 20년 이상 걸릴 듯 하다는 코멘트로 주가가 한번 박살이 나긴 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시계열을 떠나서 최근 기대치만 가지고 꽤 올라왔던 주가였습니다. 어떤 형태든 조정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게 젠슨항의 코멘트가 된 것뿐입니다. 당장의 등락을 떠나서 향후 대세가 어디로 가는지는 체크하시는 CES 2025가 되셨을 겁니다. 13. https www 유튜브 comwatch BH급 84TV12 BMW NT18S CES 2025에서 로봇이 화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드로이드 로봇과 관련하여 자주 공유를 했습니다. 영화도 몇 개 소개도 했었죠. 그리고 향후 안드로이드 로봇 중 섹스 로봇 등이 큰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미국의 로봇 회사인 리어부틱스 REABOTIX가 인간과 대화는 물론이고 사람의 키와 피부 등 외모까지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리아를 공개했습니다.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은 어설프고 기이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리얼 로보틱스 외에도 향후 오픈아이, 테슬라 등 많은 로봇 회사들은 사람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로봇 형태로 발전해 갈 거라고 봅니다. 가볍게 보실 영화로 와이프 라이크 휴먼스, 엑스마키나, 아이로봇 등 유튜브에 요약된 것들도 많으니 미래를 미리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14. https www 유튜브 comshortsntgw7hdgioi 이 짧은 영상은 CES에서 새로 공개된 로보락의 로봇 청소기입니다. 청소기에 집게팔이 나와서 양말을 치워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스스로입니다. 어느 시점엔 집에 로보락 같은 알아서 청소와 정리하는 기계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함께 생활하는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5. 언급한 대로 이번 주는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로 바이오 섹터가 제일 주목을 받는 한 주이긴 하지만 이외로 재료 소멸로 새로운이 빨리 나올 수도 있는 한 주입니다. 기술 이전이나 이벤트를 기대했던 수급이 빠져나갈 뿐이지 임상 실패나 부정적인 이슈가 없는 바이오 종목의 조정은 다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피에선 유한양행,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매매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 수급의 기준을 잡는다는 겁니다. 글의 맥락을 잘 체크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반도체 섹터에선 매우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핵심은 우방국, 척대국, 기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미국산 AI 반도체 수입 제한 조치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1등급 국가로 분류되어 수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3등급으로 분류된 척대국 중국,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이란, 이라크, 미얀마, 캄보디아 등 20여 개국은 수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하여 엔비디아 등 피테크 회사들의 반발은 있습니다. 해당 이슈에 관하여 나오는 대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17. LA 산불화재가 심각합니다. https www 유튜브 comwatch VL0WOL69KM-S 이미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각적으로 보셔야 감이 오니 참고용으로 공유합니다. 단순히 산불 정도를 떠나서 LA 도시 거의 전체가 화마에 휩싸여 전쟁 후 공터만 보는 듯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에선 실제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화재 관련 테마주들이 반응을 했고 전력망과 관련된 종목들도 금요일부터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라도 내려야 해소가 될 정도인데 당장 비 소식이 없다니 더 큰일입니다. 인종, 남녀, 노소, 부자와 빈자 등 간의 자연재해 앞에선 한낱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LA는 건조한 지역으로 향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데 가장 재앙이 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LA 화재는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220조가량의 피해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앞서 LA 재건이 먼저 이뤄져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18. 세력 연맥이기란 코너를 하나 만들어 공유했었습니다. 첫 주인공으론 이너뎁을 주었죠. 세력 연맥이기라는 게 별건 아닙니다. 일개 개인이 그 세력을 진짜 연맥일 방법은 없습니다. 세력보다 훨씬 큰 자금과 정보력으로 판을 다시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선 불가하죠. 굳이 제목을 저렇게 붙인 건 지극히 제 기준에 누군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눈여겨보시면 세력들 돈으로 사주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을 거다 정도의 표면적 의도를 공유한 테마로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는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하진 않습니다. 기간이나 이슈 등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로 보시고 향후 추적해보면 아 그래서 이때 공유해줬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9. 세력 연맥이기 오늘 주인공은 쿠콘입니다. 20. 금요일 신세계그룹의 지배구조 변경 이슈가 나왔습니다. 현재 신세계그룹은 크게 신세계와 이마트로 나눠져 있고 일찍히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은 각자 이마트와 신세계를 분리하여 상속 승계 작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명희 총괄회장이 있죠. 현재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이 18.56%, 이명희 총괄회장이 10%, 국민연금이 10.01%를 보유 중인데 2월 10일, 3월 11일 시간의 거래로 정용진 회장이 이명희 총괄회장 지분, 전량을 시간외로 매입하겠다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예상 매입가액은 주당 76,800원으로
총 2,140억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 매입 후 정용진 회장의 지분은 총 28.56%로 최대 주주가 됩니다. 20일 표면상의 이유는 책임 경영의 강화, 이마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순진한 이마트 주주들 뿐일 겁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사견이 들어간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정용진 회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총괄회장은 1943년생으로 올해 만 81세입니다. 고령인 이명희 회장의 건강 상태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춰 미리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를 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열 분리를 위해선 친족 간의 지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언젠간 선택했어야 할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금으로 매입하는 게 외부에 보기에도 정용진 회장의 새로운 이마트 세계라는 명분도 좋고 향후 상속 중요보다 싸게 먹힌다는 판단을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향후 주가 변동과 흐름을 보면 대충 각이 나올 겁니다. 22. 정용진 회장은 셀럽 같은 CEO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손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추진한 사업들이 빛을 보지 못했던 적도 많습니다. 2021년도에는 3조 5,500억가량의 지마켓을 인수하는 빅딜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인수 사례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마트는 알리바바와 55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번 합작으로 이마트는 지마켓을 현물 출자하고 알리바바에선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지분을 현물 출자하고 3천억 현금을 추가로 넣어서 그레드 오프스 홀딩이란 신설법인을 만들어 이마트 50%, 알리 50%로 소유합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거의 쿠팡에 잠식당했기 때문에 이마트 입장에서도 계속 적자를 보느니 딱히 선택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리와의 조인트 벤처가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로 이마트 주가가 10% 상한가에 잠깐 들어가기도 했지만 시의 종가는 68,400원으로 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이마트 반등의 서막이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비하인드는 다음에 공유합니다. 23. 현대차와 기아차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의 승계 완료와 정몽구 회장님의 건강 확인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추정하여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현대차가 무려 6%나 급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상승의 모멘텀은 현대차 판매보단 엔비디아와의 협업 이슈가 컸습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을 고도화하고 AI와 로봇 분야에 있어 엔비디아와 시너지를 내려합니다. 엔비디아랑 엮이면 우선 상승입니다. 지금 시장은 아예 착정했는지 그 외에도 현대차와 관련된 긍정적인 여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금요일 2022만원에 형성된 박스권 상단을 우선 뚫은 모습입니다. 단기로 우선 24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며 추세를 이어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주가를 올리기 부담스러워할 정의선 회장이라고 봅니다. 24. 최근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현대기아차와 장기물류 계약을 올리고 급등했다고 공유했던 적이 있는데 현대글로비스 주가를 안정적으로 더 올리고 여타 상장사들의 흐름을 지켜보면 대략 어느 시점이 디데이인지 확인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보스턴 다이나믹스 비상장사들의 움직임이 급박하게 이뤄진다면 현대차의 방향이 더 명확하게 확인될 겁니다. 급등은 나왔지만 아직은 무거운 현대차로 보고 승계를 위한 상속세 플랜을 같이 참고하시며 봐야 하는 현대차 그룹사입니다. 25. 스페이스X의 스타쉽의 발사가 10일에서 1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주말간 확인될 이벤트가 이번 주 월 화이트간 더 이어집니다. 이번 스타쉽 7차 발사에는 업그레이드된 우주선을 선보이고 항법장치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복잡한 임무 수행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척재물 운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향후 19갈 무게와 크기의 시뮬레이터를 척재물하여 발사합니다. 그리고 스타빗 귀환이나 착륙과 관련하여 상황에 맞춰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의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과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혹자는 실패가 망한 거라고 극단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패가 곧 수정을 가능케 하고 업그레이드하게 하는 필수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기술이 그 과정 속에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인간조차도 어제 실수한 걸 오늘 또 반복하더라도 조금씩 변화해가며 사는 거지 실패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26. 전 세계에서 스페이스X와 유일하게 경쟁하는 재벌이자 우주항공업체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도 미국 현지 시간 12일 첫 대형 제사용 발사체인 유글렌을 발사했습니다. 2016년도에 개발하여 2020년에 발사 계획을 했지만 미루고 이제 2025년에 첫 발사 테스트를 합니다. 거의 10년이나 걸렸네요. 이번 발사체인 유글렌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의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향후 유글렌은 저궤도 위성, 우주망 원경 등을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될 예정으로 제작 중입니다. 이번 발사의 성공 혹은 실패는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스페이스X의 성장은 블루오리진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7. 미국은 이런 천재가 단순히 본인 사리사욕이나 권력과시보다는 진짜 지구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에 베팅하는 사업가들이 나온다는 게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깊은 심연의 뜻이 혹시 세계 재패나 새로운 우주식민지의 왕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열정과 자본 덕에 세상은 더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한국의 일부 재벌들이 내수로 피 빨아먹거나 실패하고 비난받을까봐 미래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고 안정적인 방향만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아쉬움이 크기도 합니다. 한국도 참 재능있고 천재들이 많지만 그들을 평범한 삶을 살게 하고 도전을 두려워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나 문화도 한국 경제나 사회를 더 병들게 하고 기존의 기득권만을 더 강하게 하는 성을 만들 뿐이란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28. 오늘은 LA화재 관련주가 테마로 움직일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일부가 LA화재로 동시 편입된 것이 많습니다. 독감이 심각하긴 한데 5년 전에 써먹은 재료라
트레이딩으로 접근이 현 시점에 맞는 듯하고 엔비디아가 원포인트 레슨으로 찍어준 로봇이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겁니다. AI 자율주행 로봇 우주와 바이오, 조선 등 국내 세부 섹터나 테마를 평소에 잘 분류하여 지켜보길 권장합니다. 29.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이 한국 정치가 사르라고 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한 묶음으로 보면 권력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가 보입니다. https www 유튜브 comwatch 비용-JXGUN58XK 트럼프의 DOG 앨런 머스크와 함께 내정된 비백 라마스의 인터뷰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정치인, 경제인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